오전 9시 30분. 세빛동 주민센터 앞에 검은색 세단 5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민원실 창밖을 보던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차가 왜 저렇게 많이 와? 잠시 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고 선두의 남자가 유리문을 밀고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원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노란 조끼의 도우미 앞으로 다가가더니 믿기 힘들 만큼 공손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강태경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던 민원인도 창구 공무원도 모두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나온 박원준 계장이 따졌습니다. 여기 민원실인데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남자는 박원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도우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강태경이 천천히 노란 조끼를 벗어 안내 데스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됐다. 순간 남루한 도우미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세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원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선두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별그룹 감사실장 김동욱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별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박원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경이 박원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원준 계좌, 당신이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읽어주는 새댁이에요. 대체 왜 한별그룹 회장이 신분을 숨기고 주민센터 민원 도우미로 들어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원준 계장이 숨겨온 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평안하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세빛동 주민센터는 아침 9시부터 이미 북적였다. 번호표 기계에서 뽑아낸 종이를 손에 꼭 쥔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천장의 형광등은 밝았지만 실내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기침 소리, 한숨 소리, 그리고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반복됐다. 113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민원실 한쪽 구석, 안내 데스크 옆에는 민원 도우미라고 적힌 노란 조끼가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그 조끼를 입을 사람은 강태경,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주민센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에코백 하나가 들려 있었고 몸에 걸친 패딩 조끼는 소매 끝이 해져 있었다. 누가 봐도 생계형 일자리를 구하는 노년층처럼 보였다. 실제로 태경은 이 자리에 지원서를 냈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했고 간단한 면접도 봤다. 면접관은 민원계장 박원준이었다. 강태경 씨? 연세가 66? 예. 일 많이 해봤어? 여기저기서 조금씩이요. 초면부터 반말을 하던 박원준은 태경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뽑으라고 위에서 지랄하니까. 근데 말이야, 여기 민원 창구가 만만한 데 아니거든? 어르신들 성질 있고 서류 복잡하고 실수하면 민원 폭탄 터져. 그럼 내가 욕먹는 거야, 알아?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잘 배우겠습니다. 박원준은 허리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배우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 알았지? 예.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오늘은 첫 출근 날이었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 뒤편에 놓인 작은 사물함에 가방을 넣고 노란 조끼를 걸쳤다. 조끼 앞면에는 민원 도우미 마이너스 강태경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명찰을 달면서 태경은 잠시 멈칫했다. 강태경? 가명이 아니라 본명 그대로. 사실 강태경은 이 주민센터의 평범한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는 3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재벌 그룹 한별그룹의 회장이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인물.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며느리 후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석 달 전, 태경의 외아들 강준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구랑? 세빛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름은 윤서하고요. 태경은 냉소했다. 공무원? 안정적인 자리 노리고 재벌집 아들한테 접근한 건가?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서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요. 민원인한테 진짜 따뜻한 사람이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태경은 웃지 않았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한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권력과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그러니까 직접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준서의 눈은 진지했다. 태경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보자. 그 여자가 정말 아들 말처럼 원칙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태경은 가짜 신분증이 아닌 본명 그대로 주민센터 도우미로 지원했다. 요즘은 알바도 신분 확인이 철저하니 어설픈 위장은 오히려 의심을 샀다. 차라리 당당하게 강태경으로 들어가되 그저 나이든 구직자처럼 보이는 게 더 자연스러웠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박원준은 태경을 그저 노년 일자리 채용 대상으로만 봤다. 어이, 강태경 씨. 박원준의 목소리가 민원 씨를 가로질렀다. 태경은 고개를 들었다. 박원준이 민원실 안쪽에서 손짓하고 있었다. 이리 와봐. 태경은 조용히 걸어갔다. 박원준은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다. 그는 태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으로 안내 데스크를 가리켰다. 오늘 할 일 딱 3가지야. 번호표 안내, 어르신들 창구까지 데려다 주기, 서류 정리. 어렵지 않지? 예, 알겠습니다. 박원준은 태경의 어깨를 툭 쳤다. 근데 말이야, 절대로 민원 내용에 끼어들지 마. 괜히 나대다가 일 꼬이면 그게 다 내 머리 위로 떨어져. 알았어? 예. 알았으면 됐어. 가서 일이나 해. 박원준은 손을 휘저으며 태경을 쫓아냈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다. 번호표 기계 옆에는 이미 2~3명의 어르신이 서 있었다. 여기서 번호 뽑으면 되나요? 예,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태경은 조용히 안내했다. 어르신은 번호표를 뽑아들고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태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변을 관찰했다. 민원실은 5개의 창구로 나뉘어 있었다. 1번과 2번은 주민등록, 3번은 복지, 4번은 세금, 5번은 기타 민원을 담당했다. 각 창구마다 공무원 1명씩이 앉아 있었고 그들 뒤편으로는 서류 캐비닛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태경은 천천히 걸으며 창구 주변을 둘러봤다. 표면적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였다. 하지만 태경은 알고 있었다. 조직이란 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오전 10시쯤 민원실에 소란이 일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번 창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내가 서류 다 가져왔다니까. 왜 자꾸 부족하다는 거야? 창구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어르신, 이 서류가 빠졌어요. 이거 없으면 처리가 안 돼요. 그게 뭔 소리야? 나 이것 때문에 벌써 3번째 온 거란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민원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그때 박원준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뭐야, 시끄럽게. 박원준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반말로 쏘아붙였다. 어르신, 서류 안 챙겨온 건 당신이잖아. 왜 여기서 소리 질러? 다른 사람들 민원 처리 방해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시 와.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여기 계장이 나야. 규정이 그러니까 따라야지. 뭘 어쩌라고. 서류 없으면 안 돼. 끝. 할아버지는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집어들고 민원실을 나갔다. 박원준은 혀를 찼다. 에휴, 노인네들은 맨날 저 모양이야. 그는 주변 공무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류 미비건은 무조건 돌려보내. 괜히 받았다가 나중에 처리 안 되면 우리만 욕먹어. 공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저게 계장이라는 사람의 태도인가. 태경은 속으로 박원준을 평가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규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원실은 잠시 한산해졌다. 공무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내거나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러 갔다. 태경은 에코백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내 안내 데스크 구석에서 먹었다. 그는 일부러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 너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삼각김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면서 태경은 민원실 안쪽을 바라봤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사무실 안이 보였다. 박원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표정이 밝았고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태경은 귀를 기울였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몇 마디는 들렸다.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목표 채우면 예, 그쪽도 좋으시죠? 전화를 끊은 박원준은 혼자 씩 웃었다. 태경은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있군. 오후 1시 민원실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태경은 번호표 안내를 하고 어르신들을 창구까지 모시는 일을 반복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태경은 주민센터의 공기를 읽어냈다. 첫째, 공무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었다. 박원준이 말하면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둘째, 민원인들은 크게 두 부리로 나뉘었다. 자기 권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후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셋째, 민원실 입구 쪽에는 민원 대행 안내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전단지에는 복잡한 서류,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태경은 전단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민원대행? 전단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새빛 민원대행 사무소 대표 정민아라고 적혀 있었다. 태경은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 2시쯤 3번 창구에서 또 소란이 일었다. 70대 할머니가 창구 앞에서 울먹였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서류 하나만 빠진 건데. 창구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규정상 서류가 다 갖춰져야 해요. 다음에 다시 오셔야 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다. 저 몸이 불편해서 오는 데만 1시간 걸려서 한 번만. 그때 박원준이 다가왔다. 뭐야 또? 그는 할머니의 서류를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어르신, 이거 안 돼. 서류 미비야. 다음에 다시 와. 할머니는 손을 비볐다. 계장님, 제발요 한 번만. 박원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됐다고. 규정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떼쓰지 말고 나가.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서류를 주워 담았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태경은 그 광경을 보다 못해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경은 무릎을 굽혀 떨어진 서류를 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물었다. 어르신, 뭐가 빠졌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말했다. 통장 사본이래요. 근데 저 통장이 없어서.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거래 은행이 여기 바로 옆 어은행인가요? 통장 없으시면 그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돼요. 그것도 서류로 인정됩니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였다. 그게 돼요? 예, 됩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 확인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박원준이 태경의 어깨를 확 잡아당겼다. 야, 강태경? 박원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민원 내용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태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르신이 모르셔서 제가 안내만. 안내? 내가 무슨 공무원이야? 내가 뭔데 여기서 안내를 해? 박원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민원인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됐어? 야, 너 오늘 첫날이지? 첫날부터 사고 치면 어떡해? 응? 박원준은 태경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어? 예. 알았으면 됐어. 꺼져. 박원준은 손을 휘저으며 태경을 밀쳤다. 태경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고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다. 주변 공무원들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박원준을 말리지 않았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박원준. 전형적인 갑질형 인간이군. 약자에게는 폭력적이고 규정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한다. 태경은 주머니 속 전단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저 전화 통화. 분명 뭔가 있어. 오후 3시쯤 민원실에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명함 케이스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녀는 민원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박원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계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박원준은 웃으며 악수를 받았다. 미나 실장님 오셨네요. 네, 오늘도 어르신 몇 분 모시고 왔어요. 그녀 뒤로 7080대로 보이는 어르신 3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손에 각각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정민아는 어르신들을 의자에 앉히고 박원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번 건들이요. 기초연금 2건, 장애인 등록 1건이에요. 박원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정민아는 밝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그럼 저는 사무실로 갈게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그러세요. 정민아는 하이힐을 끌며 민원실을 나갔다. 태경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가 전단지에 나온 정민아인가? 태경은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 주머니 속 전단지를 다시 꺼냈다. 세빈 민원대행사무소. 전화번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도보 5분 거리였다. 태경은 전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한번 가봐야겠군. 오후 4시쯤 민원실에서 또 한 번 소동이 벌어졌다. 젊은 남성 민원인이 4번 창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서류 다 가져왔는데 왜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창구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규정이 바뀌어서요. 지금은 이 서류도 필요해요. 규정이 바뀌면 미리 공지를 해야죠. 왜 저한테만 여기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박원준이 다시 사무실에서 나왔다. 야, 시끄러워. 그는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뭐야, 여기서 떠들면 어떡해. 민원실이 뭐 하는 데야? 조용히 못해? 남성은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규정을 몰랐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규정 모르는 건 네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야?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말고 나가서 서류 챙겨와. 남성은 입술을 떨었다. 당신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박원준은 남성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래, 반말이야. 왜? 여기 계장이 나야. 네가 여기서 떠들면 내가 쫓아낼 수도 있어. 알았어? 남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집어들고 민원실을 나갔다. 박원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민원인들은 맨날 저 모양이야. 규정도 모르고 와서 떠들기만 해. 주변 공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박원준을 말리지 않았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는 걸 즐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묵인한다. 태경은 주변을 둘러봤다. 공무원들은 각자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박원준에게 반박하지 않았다. 이게 이 조직의 문화인가? 오후 5시 민원실 업무가 마무리됐다. 태경은 노란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고 에코백을 메고 주민센터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인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태경은 주민센터 건물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첫날은 관찰만 했다. 박원준이라는 인간의 본성도 확인했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민센터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태경이 다가가자 남자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다. 회장님. 태경은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데리러 와. 알겠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조용히 출발했다. 차 안에서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박원준. 전형적인 갑질형 인간이군.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저 안에 뭔가 더 있어. 세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태경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세빛 민원대행 사무소의 사업자 등록 정보가 떠 있었다. 대표는 정미나 업종은 행정대행 서비스였다. 태경은 화면을 넘기며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 사무소 설립일은 2년 전. 주요 고객층은 고령층. 매출은 월 평균 2천만 원대. 월 2천? 민원 대행 하나로. 태경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단순한 대행업이 아니야. 뭔가 더 있어.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불빛 속에 세빛동 주민센터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윤서아. 아직 너를 보지 못했군. 그는 눈을 감았다. 준서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 윤서아. 태경은 내일 그녀를 직접 볼 것이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확인할 것이었다. 첫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둘째, 불합리한 지시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가. 셋째, 불이익이 예상될 때도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녀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태경은 눈을 떴다. 창밖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은 진짜 시작이었다. 둘째 날 아침 강태경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노란 조끼를 걸치고 안내 데스크 앞에 서자 벌써부터 번호표를 뽑는 어르신들로 민원실이 붐비기 시작했다. 태경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살폈다. 오늘은 윤서아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이었다. 어제는 그녀가 휴무였는지 3번 복지창구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태경은 출근부에서 윤서아 마이너스 복지 담당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오전 9시 30분쯤 민원실 뒤편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3번 창구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PC를 켰다. 태경은 명찰을 확인했다. 복지 담당 마이너스 윤서아. 맞았다. 준서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였다. 태경은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다. 윤서아는 PC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더니 창구 앞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작은 능숙했고 표정은 차분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이는군. 태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압박 앞에서 드러난다. 오늘 지켜보자. 오전 10시쯤 윤서아가 민원실을 한 바퀴 돌며 번호표 기계 주변을 확인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선 태경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도우미로 오신 분이시죠?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예,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윤서아는 밝게 미소 지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저는 3번 창구 복지 담당 윤서아예요. 어르신들 안내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건데요. 윤서아는 태경의 조끼를 살피며 말했다. 명찰 잘 달고 계시네요. 어르신들께서 도우미 분 계시면 정말 편해하세요. 감사합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아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3번 창구로 돌아갔다. 태경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예의 바르고 도우미한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군.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오전 10시 30분쯤 70대 할머니가 3번 창구 앞에 섰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고 허리가 굽어 창구 너머 윤서아를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했다. 저기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는디요. 윤서아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어르신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서아는 창구 밖으로 나와 할머니를 의자까지 부축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아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다. 어르신,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거 맞나요? 윤서아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확인했다.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통장 사본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갖춰져 있었다. 네, 잘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무소득 확인서가 하나 더 필요해요. 혹시 일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해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윤서아는 메모지에 무소득 확인서라고 적어 할머니에게 건넸다. 어르신, 지금 여기 1번 창구 가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였다. 지금 바로요? 네, 금방 돼요. 윤서아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1번 창구까지 함께 걸어갔다. 1번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가 무소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10분 후 할머니는 무소득 확인서를 들고 윤서아와 함께 3번 창구로 돌아왔다. 어르신, 이제 서류 다 갖춰졌어요. 제가 지금 바로 접수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2주 후에 심사 결과 나올 거예요. 그때 전화 드릴게요. 할머니는 윤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약자를 먼저 본다. 친절하고 꼼꼼하다. 그리고 직접 발로 뛴다. 태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전 11시쯤 민원실에 80대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그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태경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번호가 호출됐다. 13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걸어갔다. 윤서아는 할아버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천주머니를 꺼내며 말했다. 기초연금이라는 거 신청하러 왔어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네,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천주머니를 풀었다. 안에는 구겨진 서류 몇 장과 함께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지폐를 꺼내며 말했다. 저기 20만 원 내면 무조건 기초연금 받게 해준다고 해서 여기 가져왔어요. 윤서아는 눈을 크게 떴다. 20만 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저기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여기서 돈 내면 앞으로 쭉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해준댔어요. 윤서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서류 상단에는 세빛 민원대행사무소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고 하단에는 대행 수수료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서아의 손이 떨렸다. 어르신 이거 사기예요.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였다. 사기요? 네, 기초연금은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20만 원이나 받는 건 명백한 사기예요. 할아버지는 입술을 떨었다. 그럼 저 이 돈. 윤서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혹시 벌써 돈 내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안 냈어요. 오늘 내려고 했는데. 윤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어르신, 이 돈 절대 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꼬깃꼬깃한 지폐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윤서아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르신, 그 사무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젊은 여자분이 여기 주민센터는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린다고 자기네한테 맡기면 한 번에 해준댔어요. 20만 원만 내면 앞으로 쭉 받을 수 있다고. 윤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만 원 할아버지한테는 쌈짓돈 전부일 텐데. 윤서아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르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르신 같은 분들한테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윤서아는 할아버지의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어르신, 서류 몇 가지만 더 가져오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게요. 윤서아는 메모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이거 가지고 오시면 바로 접수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 그 사무실 다시 가지 마세요. 알았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주머니를 꼭 쥐고 민원실을 나갔다. 윤서아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20만 원 저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할아버지가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낼 때 윤서아의 표정이 굳었던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태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약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진짜로. 하지만 태경은 아직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공감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점심시간, 태경은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민원 씨를 관찰했다. 윤서아는 도시락을 먹으며 PC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민원 대행 사기 신고 방법이라는 검색어가 떠 있었다. 태경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때 박원준이 사무실에서 나와 윤서아에게 다가갔다. 윤서아 씨, 점심 먹으면서 일해?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아, 계장님. 그냥 좀 찾아보는 거예요. 박원준은 윤서아의 PC 화면을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민원 대행 사기, 뭐 하는 거야? 윤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 어르신 한 분이 민원 대행 사무소에서 20만 원 내라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건 명백히 사기잖아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사기야? 대행 서비스잖아. 돈 받고 일해주는 거.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계장님, 기초연금은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20만 원 받고 무조건 받게 해준다는 건 사기예요. 박원준은 윤서아의 어깨를 툭 쳤다. 에이, 윤서아 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일이나 해.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원준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야, 윤서아. 너 여기 와서 몇 년 됐어? 2년? 3년? 그동안 이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나서려고 해?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계장님, 2년 동안 봐왔으니까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박원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윤서아는 목소리를 낮추고 또렷하게 말했다. 계장님, 저는 그냥 규정대로 하자는 거예요. 민원 대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노린 과도한 수수료는 문제잖아요. 박원준은 책상을 탁 쳤다. 아, 윤서아,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규정 타령이야? 주변 공무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박원준은 윤서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계장한테? 윤서아는 한 걸음 물러섰다. 대드는 게 아니라 닥쳐. 박원준의 목소리가 민원 씨를 가로질렀다. 야, 윤서아. 너 지금 선 넘는 거야. 알아? 내가 참아주니까 이러는 건데 진짜 화나게 하지 마.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원준은 윤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너 계속 이럴 거야? 그럼 너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에휴, 이거 진짜 생각 좀 해.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 알았어?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원준은 혀를 차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주변 공무원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했다. 아무도 윤서아를 거들지 않았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윤서아는 자리에 앉아 PC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태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박원준은 윤서아를 누르려 하고 있어. 하지만 윤서아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군. 오후 1시 민원실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태경은 번호표 안내를 하던 중 민원실 입구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오는 걸 봤다. 정민아였다. 그녀는 하이힐을 끌며 민원 씨를 가로질러 박원준에게 다가갔다. 계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박원준은 웃으며 악수를 받았다. 미나 실장님 오셨네요. 정민아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박원준에게 건넸다. 오늘 건들이요. 기초연금 4건, 장애인 등록 2건이에요. 박원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정민아는 밝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정민아는 민원실을 나가려다가 윤서아의 창구 앞을 지나쳤다. 윤서아는 정민아를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정민아는 윤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윤서아는 고개를 돌렸다. 태경은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윤서아는 정민아를 경계하고 있어. 그리고 정민아는 윤서아를 무시하고 있군. 오후 2시쯤 3번 창구 앞에 70대 할머니가 섰다. 할머니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저기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는디요. 윤서아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어르신,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서류를 꺼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세빛 민원대행 사무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윤서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르신, 혹시 대행 사무소에 돈 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15만 원 냈어요. 복잡하다고 해서 젊은 여자분이 도와준댔어요. 윤서아는 서류를 펼쳐보며 확인했다. 서류는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할머니가 직접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윤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이거 여기서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돈 내실 필요 없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그래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대행 사무소에 연락해서 환불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윤서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만 벌써 2명이야. 그리고 금액도 다르네. 20만 원, 15만 원 어르신들 형편 보고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조직적이야. 오후 5시 민원실 업무가 마무리됐다. 윤서아는 PC를 끄고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민원실을 나서려다가 박원준의 사무실 문이 열리는 걸 봤다. 박원준이 나오며 말했다. 윤서아 씨, 오늘 일 끝났어?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퇴근하려고요. 박원준은 윤서아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야, 윤서아. 오늘 점심때 한 말 기억하지? 생각 좀 해.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말고.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원준은 윤서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너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일이나 해. 알았지?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박원준은 만족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윤서아는 민원실을 나섰다. 태경은 노란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고 에코백을 메고 주민센터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인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태경은 주민센터 건물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윤서아, 약자를 돕는 마음은 진짜야.
하지만 박원준의 압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게 중요해. 태경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셋째 날 아침 강태경은 주민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민원실 공기가 어제와 달랐다. 공무원들은 각자 창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윤서아는 3번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다. 태경은 노란 조끼를 걸치고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오전 9시 30분쯤 박원준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손에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있었다. 다들 잠깐 모여봐. 공무원들이 각자 창구에서 일어나 박원준 주변으로 모였다. 윤서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원준은 A사 용지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안내 자료 배포한다. 민원인들한테 나눠줘. 공무원 한 명이 용지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계장님, 이거 민원 대행 안내 자료 아닌가요? 박원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요즘 민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잖아. 이거 나눠주면 대행 이용하는 사람들 늘어나서 우리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민원인들도 편하고 일석이조야. 윤서아가 손을 들었다. 계장님, 이건 특정 업체 홍보 아닌가요? 박원준은 윤서아를 노려봤다. 뭐? 홍보? 윤서아는 A사 용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하단에 세빛 민원대행 사무소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이건 명백히 특정 업체 홍보잖아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야, 윤서아. 이거 홍보 아니야. 안내야, 안내. 민원인들 편의를 위한 거라고.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계장님, 주민센터에서 특정 업체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건 부적절해요. 그리고 민원 대행은 유료 서비스인데 마치 공식 서비스처럼 안내하는 건. 박원준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됐어. 윤서아 씨, 자꾸 이러면 나도 참기 힘들어. 알았어?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원준은 주변 공무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이거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나눠줘. 특히 어르신들 위주로. 알았지? 공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A사 용지를 받았다. 윤서아만 받지 않고 서 있었다. 박원준은 윤서아에게 용지 한 장을 건넸다. 윤서아 씨도 받아. 윤서아는 받지 않았다. 박원준은 혀를 찼다. 에휴, 이거 진짜 윤서아 씨, 너 계속 이럴 거야?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원준은 용지를 윤서아의 창구 위에 던졌다. 받든 말든 맘대로 해. 근데 다른 직원들은 다 나눠주니까 너만 안 나눠주면 이상하게 보일 거야. 박원준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공무원들은 각자 창구로 돌아가 A사 용지를 민원실 입구와 창구 앞에 놓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자리에 앉아 창구 위에 놓인 용지를 바라봤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윤서아는 점점 고립되고 있군. 오전 10시쯤 태경은 안내 데스크를 정리하던 중 박원준이 다가오는 걸 봤다. 강태경 씨. 태경은 고개를 들었다. 예, 계장님. 박원준은 A사 용지 몇 장을 태경에게 건넸다. 이거 어르신들한테 나눠줘. 민원 접수하러 오신 분들 위주로. 태경은 용지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용지 상단에는 민원 접수, 이제 더 쉽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중간에는 복잡한 서류,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있었다. 하단에는 세빛 민원대행 사무소의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태경은 박원준을 쳐다봤다. 계장님, 이거 민원대행 사무소 홍보 자료 아닌가요? 박원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야, 강태경 씨. 너도 윤서아처럼 이상한 소리 할 거야?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박원준은 태경의 어깨를 툭 쳤다. 이거 홍보 아니야. 안내야. 어르신들 편의를 위한 거라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박원준은 태경을 노려보며 말했다. 강태경 씨,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시키는 것만 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박원준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태경은 손에 든 용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안내가 아니야. 주민센터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거지. 태경은 용지를 안내 데스크 구석에 놓았다. 하지만 나눠주지는 않았다. 오전 11시쯤 70대 할머니가 민원실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태경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꺼내며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그때 1번 창구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A사 용지를 건넸다. 어르신, 이거 한번 보세요. 민원 대행 서비스 안내예요. 할머니는 용지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이게 뭐예요? 기초연금 같은 거 신청하실 때 서류 복잡하면 대행 사무소에서 대신 해준대요. 편하시면 이용하세요. 할머니는 용지를 접어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래요? 알겠어요. 태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눠주고 있어. 이건 조직적이야. 점심시간, 태경은 민원실 밖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주민센터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세빛 민원대행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리문 너머 사무실에는 정민아가 서 있었고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2명이 있었다. 정민아는 어르신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태경은 눈을 가늘게 떴다. 태경은 삼각김밥을 다 먹고 사무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무소 입구에는 민원대행 전문, 빠르고 정확하게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유리문 안쪽으로는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보였다. 태경은 사무실 앞을 지나치며 안쪽을 살폈다. 정민아는 어르신 한 명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하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서류에 서명했다. 정민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수료는 15만 원이에요.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3장을 건넸다. 태경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15만 원 어제 윤서아가 말한 금액이랑 똑같아. 태경은 주민센터로 돌아갔다. 오후 1시 민원실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태경은 번호표 안내를 하던 중 80대 할아버지가 민원실에 들어오는 걸 봤다. 할아버지는 손에 세빛 민원대행 사무소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3번 창구로 걸어가 윤서아 앞에 섰다.
저기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윤서아는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혔다. 어르신,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예, 여기 있어요. 윤서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봉투 겉면에는 세빛 민원대행 사무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윤서아의 표정이 굳었다. 어르신, 혹시 대행 사무소에 돈 내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젊은 여자분이 여기 주민센터에서 받은 안내문 보고 갔더니 도와준댔어요.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A사 용지를 꺼냈다. 이거요. 여기서 나눠줬어. 윤서아는 용지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박원준이 오늘 아침에 나눠주라고 한 바로 그 안내문이었다. 윤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르신, 이거 주민센터 공식 안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였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받았는데. 윤서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이거 여기서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돈 내실 필요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입술을 떨었다. 그럼 내가 낸 돈은? 윤서아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대행 사무소에 연락해서 환불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윤서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주민센터가 직접 어르신들을 대행 사무소로 유도하고 있는 거야. 오후 3시쯤 민원실에 정민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하이힐을 끌며 박원준에게 다가갔다. 계장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안내문 효과가 대박이에요. 박원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민아는 손에 든 봉투를 박원준에게 건넸다. 이번 주 사례비예요. 약속대로요. 박원준은 봉투를 받아들고 서랍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정민아는 밝게 웃었다. 계장님,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목표 채워야 하니까요. 박원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내드릴게요. 정민아는 민원실을 나가려다가 윤서아의 창구 앞을 지나쳤다. 윤서아는 정민아를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정민아는 윤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서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아는 하이힐을 끌며 민원실을 나갔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봉투 사례비 박원준과 정민아는 금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후 4시쯤 윤서아는 3번 창구에서 일어나 민원실 입구로 걸어갔다. 그녀는 창구 앞과 입구에 놓인 민원 대행 안내 A사 용지들을 모두 집어들었다. 공무원 한 명이 윤서아를 쳐다봤다. 서아 씨, 뭐 하는 거예요?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용지들을 들고 박원준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원준은 PC에서 눈을 떼고 윤서아를 쳐다봤다. 뭐야? 윤서아는 용지들을 박원준의 책상 위에 던졌다. 계장님, 이거 더 이상 못 나눠줘요. 박원준은 일어나 윤서아에게 다가갔다. 뭐, 지금 뭐라는 거야? 윤서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명백히 부적절해요. 주민센터가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에요.
그리고 계장님이 정민아 실장한테 사례비 받는 것도 봤어요. 박원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사례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까 정민아 실장이 봉투 건넨 거 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 사례비라고 했어요. 박원준은 윤서아의 멱살을 확 잡았다. 아, 윤서아, 너 지금 미쳤어? 윤서아는 박원준의 손을 뿌리쳤다. 손 떼세요. 박원준은 윤서아를 밀쳤다. 윤서아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다. 박원준은 윤서아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야, 윤서아, 너 진짜 죽고 싶어? 윤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계장님, 이건 틀렸어요. 어르신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그렇게 뜯어내는 건 틀렸어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틀렸어? 누가 틀렸대? 너 몇 년 됐다고 나한테 틀렸다고 해?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원준은 윤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야, 윤서아. 너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어. 알았어? 안 그러면 너 여기서 못 버텨.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계장님, 저 신고할 거예요. 박원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신고? 너 지금 나한테 신고한다고?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고할 거예요.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랑 금품 수수 혐의로요. 박원준은 윤서아의 어깨를 확 잡고 흔들었다. 아, 윤서아, 너 진짜 죽고 싶냐? 윤서아는 박원준의 손을 뿌리쳤다. 손 떼세요. 박원준은 책상을 발로 찼다. 좋아. 신고해. 근데 너 각오해. 너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태경은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윤서아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윤서아, 내가 선택했구나. 불이익을 각오하고서라도 원칙을 지키기로. 태경은 윤서아를 지켜봤다. 윤서아는 3번 창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민원실을 나서며 태경과 눈이 마주쳤다. 태경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윤서아는 잠시 태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민원실을 나갔다. 오후 5시 민원실 업무가 마무리됐다. 태경은 노란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고 에코백을 메고 주민센터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인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태경은 주민센터 건물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윤서아, 내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불이익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어. 태경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태경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박원준과 정민아의 금전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지난 2년간 박원준은 매달 정민아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태경은 화면을 넘기며 확인했다. 2년간 총 1,000만 원 작은 금액은 아니지. 태경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불빛 속에 세빛동 주민센터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윤서아,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약자를 먼저 보고 원칙을 지키고 불이익 앞에서도 용기를 냈어.
이제 내가 직접 나설 차례다. 넷째 날 아침 강태경이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 민원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공무원들은 각자 창구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윤서아는 3번 창구에 앉아 있었는데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태경은 노란 조끼를 걸치고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오전 9시쯤 박원준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윤서아의 창구로 걸어가 책상을 탁 쳤다. 윤서아 씨, 잠깐 사무실로 와봐.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지금. 빨리 안 와?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원준을 따라 사무실로 걸어갔다. 사무실 문이 닫혔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사무실 쪽을 바라봤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박원준과 윤서아의 실루엣이 보였다. 박원준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으로 새어나왔다. 너 결혼 준비한다며? 윤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박원준은 씩 웃었다. 내가 알아봤어. 예비 신랑 강준서, 한별그룹 회장 아들이더라. 대단하네. 공무원이 재벌 며느리 되려고 하네.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원준은 윤서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직장에서 말썽꾸러기네 이러면 결혼 깨질 수도 있어. 알아? 윤서아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상관 있지. 재벌 집안은 평판 중요하거든. 며느리가 직장에서 내부 고발자로 찍히면 에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윤서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원준은 윤서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너 여기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소문나면 다른 데 가서도 못 써. 알아? 저 사람 고발자야. 조심해, 이런 소문 돌면 공무원 사회에서 끝이야. 윤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원준은 윤서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증거 있어? 없잖아. 나는 그냥 민원인 편의를 위해 안내 자료 배포했을 뿐이라고 하면 끝이야. 알겠어? 윤서아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계장님이 정민아 실장한테 돈 받는 거 봤어요. 박원준은 웃었다. 봤어? 뭘 봤는데? 봉투 건넨 거? 그게 돈이라는 증거 있어? 그냥 서류일 수도 있잖아.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원준은 윤서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야, 윤서아. 생각 좀 해. 내가 신고하면 너만 손해야. 결혼도 깨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평판도 망가지고. 그래도 할 거야? 윤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박원준은 혀를 찼다. 세상이 원래 그래. 너 혼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박원준은 윤서아의 턱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야, 윤서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신고 안 할 거지?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박원준은 윤서아를 밀쳤다. 됐어. 오늘 집에 가서 생각 좀 해. 내일 출근해서 대답해. 알았지? 윤서아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다. 박원준은 사무실로 돌아가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만약 신고하면 너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 다 망가지는데?
사무실 문이 쾅 닫혔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윤서아는 창구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원준 저 인간은 윤서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 결혼, 평판, 미래 모든 걸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있어. 윤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 민원실을 나갔다. 태경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준비하게. 모든 증거 확보했다. 오전 11시쯤 민원실에 정민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하이힐을 끌며 박원준에게 다가갔다. 계장님, 오늘 윤서아 씨 안 보이네요? 박원준은 웃으며 말했다. 집에 보냈어요. 좀 쉬라고. 정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그 사람 너무 나대더라고요. 박원준은 정민아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사무실 쪽을 바라봤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윤서아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협박했어요. 결혼 깨진다고, 평판 망가진다고. 그 정도면 입 다물 거예요. 정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그 사람 계속 나대면 우리 일 못하잖아요. 박원준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러니까요. 에휴, 진짜 골치 아파 죽겠어요. 정민아는 사무실을 나가며 말했다. 계장님, 다음 주에 봐요. 네, 그러세요. 정민아는 민원실을 나갔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박원준과 정민아 완벽한 공범이야. 그리고 윤서아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윤서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오후 1시 민원실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태경은 번호표 안내를 하던 중 80대 할머니가 민원실에 들어오는 걸 봤다. 할머니는 손에 새빛 민원대행 사무소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3번 창구로 걸어가려다가 윤서아가 없는 걸 보고 멈췄다. 저기 3번 창구 아가씨는 어디 갔어요? 2번 창구 직원이 대답했다. 오늘 쉬는 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아가씨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할머니는 민원실을 나갔다. 태경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윤서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오후 3시쯤 박원준이 사무실에서 나와 안내 데스크로 걸어왔다. 강태경 씨. 태경은 고개를 들었다. 예, 계장님. 박원준은 A사 용지 몇 장을 태경에게 건넸다. 이거 어르신들한테 나눠줘. 어제처럼. 태경은 용지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똑같은 민원 대행 안내 자료였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장님, 윤서아 씨가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한 거 아닌가요? 박원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도 이상한 소리 할 거야?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박원준은 태경의 어깨를 툭 쳤다. 윤서아는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박원준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태경은 손에 든 용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박원준 윤서아를 눌러놨다고 생각했으니 이제 더 대놓고 하려는 거군. 태경은 용지를 안내 데스크 구석에 놓았다. 하지만 나눠주지는 않았다. 오후 5시 민원실 업무가 마무리됐다. 태경은 노란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고 에코백을 메고 주민센터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인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태경은 주민센터 건물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윤서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알아. 결혼도 걱정되고 미래도 불안하고 혼자라고 느낄 거야.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태경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민센터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태경이 다가가자 남자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다. 회장님. 태경은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모든 준비를 마치게. 알겠습니다.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언론 담당 모두 대기 중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에게 연락해서 내일 평소처럼 출근하라고 전해. 어떻게 전달할까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준서를 통해서. 아들이 전화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알겠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세단은 조용히 출발했다. 그날 밤 윤서아는 자취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 화면에는 강준서로부터 온 문자가 떠 있었다. 서아야, 무슨 일 있어? 오늘 연락 안 되길래 걱정했어. 전화 좀 해줘.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꼭 쥐었다. 준서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너한테 피해 갈까봐 무서워. 휴대폰이 울렸다. 준서였다. 윤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준서야. 서아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윤서아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준서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서아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서야, 나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준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 왜? 무슨 일이야? 윤서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 직장에서 문제 일으켰어. 그래서 너희 집안에 피해 갈 것 같아.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윤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준서에게 말했다. 박원준의 협박, 민원 대행 사기, 사례비 수수 모든 걸. 준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윤서아가 말을 마치자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서아야, 내일 평소처럼 출근해. 윤서아는 눈을 깜빡였다. 뭐?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평소처럼 출근해.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나는 너를 믿어.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너희 집안에. 준서는 윤서아의 말을 끊었다. 서아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아버지도 너를 믿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윤서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준서야, 고마워. 준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아야, 내일 봐. 그리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전화가 끊겼다. 준서야 고마워. 나 할 수 있을까? 윤서아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다섯째 날 아침 윤서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어젯밤 준서의 말을 되새기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번 창구에는 어제 흩어졌던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정리해 준 것 같았다. 윤서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PC를 켰다. 오전 8시 50분 공무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서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서아 씨, 오늘 나온 거예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출근했어요. 공무원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며 각자 창구로 흩어졌다. 오전 9시 박원준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윤서아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윤서아, 너 왜 나왔어?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원준을 쳐다봤다. 출근했습니다. 박원준은 윤서아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야,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계장님, 저는 제 일을 하러 왔어요. 박원준은 코웃음을 쳤다. 제 일? 좋아. 그럼 내 일이나 제대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원준은 혀를 차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전 9시 10분 강태경이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처럼 노란 조끼를 걸치고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윤서아와 눈이 마주쳤다. 윤서아는 태경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다. 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이제 곧 시작된다. 오전 9시 30분 주민센터 앞에 검은색 세단 5대가 나란히 멈춰 섰다. 민원실 창밖으로 그 광경이 보였다. 공무원 한 명이 창밖을 쳐다보며 말했다. 저게 뭐야? 차가 왜 저렇게 많이 와? 다른 공무원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세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다. 선두의 남자가 주민센터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민원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자는 민원실을 둘러보더니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태경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손히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강태경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원실이 조용해졌다. 번호표를 뽑던 민원인들도 창구에 앉아있던 공무원들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봤다. 박원준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뭐야, 저 사람들. 박원준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며 남자에게 말했다. 여기 민원실인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박원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태경만 바라봤다. 태경은 천천히 노란 조끼를 벗었다. 그리고 조끼를 안내 데스크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제 됐다. 태경은 허리를 폈다. 남루한 도우미의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자세는 당당해졌다. 박원준은 태경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이, 도우미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요? 선두의 남자가 가로막으며 박원준에게 명함을 건넸다. 저는 한별그룹 감사실장 김동욱입니다.
박원준은 명함을 받아들고 확인했다. 한별그룹 감사실장. 박원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별그룹?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별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별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김동욱은 태경을 가리켰다. 박원준은 태경을 쳐다봤다. 회 회장님? 태경은 박원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박원준 계장, 당신이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박원준은 뒤로 물러섰다. 저는 아무것도. 태경은 손을 들어 박원준의 말을 끊었다. 김동욱이 태블릿을 켜서 태경에게 건넸다. 태경은 태블릿 화면을 박원준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박원준과 정민아의 금전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2년간 총 1,200만 원. 매달 정민아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박원준의 입술이 떨렸다. 태경은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주민센터 공신력을 이용해 배포한 민원대행 안내 자료입니다. 특정 업체 홍보를 위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한 증거입니다. 박원준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태경은 차갑게 끊었다. 민원인 편의? 70대 할아버지한테 20만 원 받은 게 편의입니까? 15만 원, 10만 원 어르신들 형편 보고 받은 게 편의입니까? 박원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경은 태블릿을 김동욱에게 돌려주고 박원준에게 다가갔다. 박원준 계장, 당신은 약자의 절박함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박원준은 고개를 숙였다. 태경은 민원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태경은 윤서아를 바라봤다. 윤서아는 3번 창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태경은 윤서아에게 걸어갔다. 윤서아 씨.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태경은 윤서아의 손을 잡았다.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윤서아는 눈을 크게 떴다. 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첫째, 약자에게 친절한가. 당신은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필요한 서류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윤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태경은 계속 말했다. 둘째, 원칙을 지키는가. 당신은 부당한 민원 대행을 막으려 했고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윤서아는 입술을 떨었다. 태경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셋째, 불이익 앞에서도 용기를 내는가. 당신은 협박을 받았지만 신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깨질 수도 있고 평판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아 씨. 윤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 태경은 윤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들 강준서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약자 앞에서 무릎 낮추고 불의 앞에서 등을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윤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민원실은 조용했다. 공무원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가 하나둘 번져나갔다.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태경은 윤서아에게서 손을 떼고 박원준에게 돌아섰다. 박원준 계장,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박원준은 고개를 들었다. 회 회장님 저는. 태경은 손을 들어 박원준의 말을 끊었다. 김동욱이 앞으로 나왔다. 박원준 계장, 한별그룹에서 당신을 고발합니다. 혐의는 공무원 직권 남용, 금품 수수, 그리고 협박입니다. 박원준은 뒤로 물러섰다. 저는 아무것도. 김동욱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박원준에게 건넸다. 이건 고발장 사본입니다. 원본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원준은 문서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동욱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정민아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기, 공무원 매수, 그리고 취약계층 착취 혐의입니다. 박원준은 고개를 숙였다. 태경은 박원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박원준 계장, 당신은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로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다들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박원준은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태경은 김동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동욱은 뒤에 서 있던 남자 2명에게 손짓했다. 박원준 계장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박원준은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공무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박원준을 거들지 않았다. 박원준은 민원실을 나갔다. 태경은 민원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지난 5일간 이곳에서 일하며 많은 걸 봤습니다. 약자를 돕는 사람도 봤고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태경은 계속 말했다. 공직의 의미는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경은 윤서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윤서아 씨처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공무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오전 10시 민원실 밖으로 나온 태경은 주민센터 앞 계단에 섰다. 검은 세단들이 여전히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한 대의 세단이 더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고 강준서가 내렸다. 준서는 주민센터로 뛰어왔다. 아버지. 태경은 미소 지으며 준서를 바라봤다. 왔구나. 준서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아버지, 서아는요? 태경은 주민센터 안을 가리켰다. 안에 있다. 들어가 봐라. 준서는 주민센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원실 안 윤서아는 3번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준서가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아야.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준서야. 준서는 윤서아에게 뛰어가 그녀를 안았다. 서아야, 괜찮아?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준서는 윤서아를 꼭 안았다. 서아야,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윤서아는 준서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주변 공무원들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주민센터 밖 태경은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김동욱이 태경 옆에 섰다. 회장님, 모든 절차 완료했습니다. 박원준과 정민아는 오늘 중으로 검찰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김동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5일간 도우미로 일하시느라 힘드셨죠? 태경은 미소 지었다. 아니, 오히려 좋았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주민센터 건물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권력과 이익 앞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이번에 알았어. 진짜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거더군. 김동욱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태경은 계속 말했다. 윤서아는 약자를 먼저 봤어. 그리고 원칙을 지켰지. 불이익을 각오하고서라도. 그게 진짜 사람의 본성이야.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윤서아 씨를 며느리로 인정하신 건가요? 태경은 미소 지었다. 그래. 준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도 인정해야지. 민원실안 윤서아와 준서는 여전히 안고 있었다. 준서는 윤서아에게 속삭였다. 서아야,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셨어.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준서야. 준서는 윤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아야, 나도 고마워. 내가 원칙을 지켜줘서, 내가 용기를 내줘서.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 근데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용기가 났어. 준서는 윤서아의 손을 잡았다. 서아야, 앞으로도 나 믿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1시 태경은 주민센터를 나와 세단으로 걸어갔다. 김동욱이 차문을 열었다. 태경은 차에 올라타기 전 주민센터를 한 번 더 돌아봤다. 민원실 창문 너머로 윤서아와 준서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태경은 미소 지었다. 준서야, 넌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나도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태경은 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세단은 천천히 출발했다. 민원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유리문에 번졌다. 윤서아는 3번 창구에 앉아 PC를 켰다. 화면에는 민원 접수 대기 목록이 떠 있었다. 윤서아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민원을 클릭했다.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창구 밖으로 나가 대기 중인 할머니를 불렀다. 김영숙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윤서아에게 걸어왔다. 윤서아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윤서아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내 일이야. 사람을 돕는 일. 주민센터 밖 검은 세단은 도심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을 돕는 공직의 의미가 오늘만큼은 분명했다. 김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번 일로 윤서아 씨한테 보상 같은 건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보상? 그녀에게 필요한 건 보상이 아니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지.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계속 말했다.
세빛동 주민센터에 감사 요청을 보내게. 그리고 민원 대행 관련 규정도 다시 점검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경은 눈을 감았다. 윤서아, 내가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게 내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세단은 도심을 빠져나가 한강을 건넜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다. 그날 오후 세빛동 주민센터 민원실은 평소처럼 붐볐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했고 어르신들은 더 편안하게 서류를 접수했다. 윤서아는 3번 창구에서 한 할아버지를 도왔다. 어르신, 이제 서류 다 갖춰졌어요. 2주 후에 결과 나올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쉽게 했어요.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어르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할아버지는 윤서아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민원실을 나갔다. 윤서아는 자리에 앉아 다음 민원을 확인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민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준서였다. 서아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아버지가 부르셨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윤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장을 보냈다. 응, 알겠어. 고마워, 준서야. 윤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PC 화면을 바라봤다. 민원 대기 목록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윤서아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민원을 클릭했다. 박철수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어르신은 천천히 일어나 윤서아에게 걸어왔다. 윤서아는 어르신을 의자에 앉히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는 서류를 펼쳤다. 민원실 창밖으로 햇살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을 살리는 공직의 의미가 그날만큼은 분명했다. 그날 저녁 한별그룹 본사 회장실. 태경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반짝였다. 김동욱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박원준과 정민아 검찰 조사 시작됐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고했네. 김동욱은 서류 하나를 태경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건 세빛동 주민센터 감사 결과입니다. 태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서아 마이너스 모범 공무원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경은 미소 지었다. 좋아. 이대로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동욱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회장님은 처음부터 윤서아 씨를 믿으셨나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 처음엔 의심했지. 사람은 누구나 권력과 이익 앞에서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달랐어. 그녀는 약자 앞에서 진짜 모습을 보였지. 그게 진짜 사람의 본성이더군. 김동욱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좋은 며느리를 얻으셨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서가 잘 골랐어. 김동욱은 인사하고 나갔다. 태경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윤서아, 내가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키며 살기를. 그리고 준서가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기를. 태경은 눈을 감았다. 5일간의 여정이 끝났다. 그리고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약자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과 약자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 윤서아 씨는 후자였고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미래도 모든 게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옳은 일을 선택했고 결국 그 용기가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 계신가요? 나 하나 나서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괜히 손해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읽어주는 새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동안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